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리 분석 상담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트랜스액셔널 애널리시스에서 TA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TA 이론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TA 이론은 교리 분석 상담이다라고 보고요. 누가 만들었냐? 에릭 번입니다. 에릭 몰라도 됩니다. 번. 그래서 번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개발되었다. 번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은 무엇입니까? 교리 분석이다. 정답 1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에릭 번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프로이드도 정신과 의사죠. 프로이드 학파에 들어가려다가 기득권 세력이 너무 세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가 이론 만들자라고 해서 프로이드가 좋아했던 자아를 갖고 자아 상태에 따라서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와 이런 구분들, 상호작용을 갖고 교리 분석, 부모자와 성인자와 아동자가 이런 자아 상태가 어떻게 교류하냐라는 걸 갖고 이제 교리 분석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 볼 거 없고요. 교리 분석적 상담의 특징입니다. 다른 이론과 달리 계약적이고 의사결정적이다. 의사결정적이다는 말은 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계약적이고라는 말이 특이합니다. 계약적이고 자아 구조가 계약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적이다.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론과 달리 계약적이고 의사결정적인 이론은 무엇이다? 교리 분석이다. 상담의 목표 쭉 나옵니다. 목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요. 자각, 자발성, 친밀성 이런 부분들은 상담의 이론과 공통적이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상담의 기법도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다는 건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인문학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수험서 공부이기 때문에 합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합격 목적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교리 분석의 유형입니다. 교리 분석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아에 따라서 분석하는 자아 구조 분석이 있고요. 또 교류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류 패턴 분석이 있고요. 또 생활 양식, 생활 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 태도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의 유형은 세 가지, 자아 구조 분석과 교류 패턴 분석과 생활 양식 분석, 생활 양식, 생활 태도, 생활 양식 분석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그 첫 번째 자아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자아, 성인 자아, 또 어린이 자아. 부모 자아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그대로 재현시키는 상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내면화된 가치, 세계, 도덕.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운 이런 자, 이걸 부모자라고 합니다. 이 부모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판적 부모자. 아버지의 기능으로서 주장적이고 처벌적이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유형들은 CP라고 합니다. 아주 CP죠. 성격이 CP. 양육적 부모자, 이건 어머니 유형입니다. 어머니의 기능을 따라서 타인의 배려하고 격려하고 애정, 보호 이런 부모자는 MP.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부모자는 비판적 부모자가 CP, 어머니를 닮은 부모자는 MP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문이 잘 나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릭 번이 주장한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뻔히 얘기했구나. 따지고 싶으면 뻔한테 물어보세요. 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성인자, 어린이자, 어덜트 에고라고 하는데요. 성인자는 말 그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판단적인 중심을 잡는 자, 이게 성인 자아다. 가장 건강한 자아다라고 보고요. 어린이 자아입니다. 어린이 자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가 있고요. 수능적 어린이 자아가 있고요. 어린이 교수 자아가 있다. 이건 영어까지 알아야 됩니다. FCACLP다. 그래서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피터팬 증후군, 놀고 노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나 싫어, 놀 거야. F학점이겠죠. FC. 수능적 어린이 자아, 수능적이죠. 인내하고 타협하고 신중하고 착한 어린이. 학점 잘 나오겠죠? AC. 어린이 교수자, 선천적 지혜, 성인 아이의 축소판, 탐구적이고 창조적이다.
NL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류 패턴 분석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류 패턴에서 상보적 의사교류 유형, 교차적 의사교류 유형, 암시적 이면적 교류 유형, 암시적이라고도 하고 이면적이라고 하고요. 상보적 교류, 교차적 교류, 암시적 교류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역할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여보 나 퇴근했어. 그럼 아내가 아유 우리 신랑 돈 버느라고 고생했네. 여보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조림 해놨어. 아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이렇게 고등어조림 먹고 싶어서인데 찌찌뽕 우리 아내 역시 최고야. 행복하죠. 이런 행복한 대화. 이게 상보교류예요. 아주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교차적 교류. 교차 아주 로또 부부예요. 맨날 뭐 쌈질하는 겁니다. 로또 부부. 징그럽게 안 맞죠. 남편. 여보 나 나왔어. 아내. 어찌라고. 왜 나만 보면 뭐 밥 달라고? 그럼 남편. 그러면 밥 안 줄 거야? 식구석에서 뭐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응? 잠만 자고 드라마나 보고. 아내. 나도 바쁘거든. 아유 돈 번다고 어지간히 인쇄피네. 맨날 쌈질하는 부부. 교차 부부. 그래도 이런 부부는 계속 살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면적 교류. 이런 부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보 나왔어. 아내가 수고했어. 속마음은 아유 저 새끼 또 왔네. 아유 출장도 안 가나. 아내가 밥 맛있어? 맛있네. 남편 속으로 아유 결혼이 몇십 년인데 간도 못 맞추고 저거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부부는 나중에 이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영화에 남자는 열심히 일하고 영업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착하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자식이 다 크고 결혼하고 아내가 이제 여보 이혼해. 남자가 펑펑 우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혼하는 거야? 내가 얼마큼 잘했는데. 그동안 참았어. 당신하고 안 맞아. 나도 내 인생 찾을 거야. 이걸 황혼이혼을 하죠. 우리나라도 점점 황혼이혼이 좀 느는 편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문제는 황혼이혼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암시적 이면 교류가 가장 큰 문제다. 대화가 필요해. 상보교류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양식 분석, 각본 분석입니다. 생활의 유형에 따라서 나도 좋고 너도 좋아. I'm okay, you okay. 가장 좋은 거죠. 원만 패턴이다.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 자기 주장 패턴. 나는 싫어. 근데 너는 좋아. 나도 싫고 너도 싫어. 갈등 패션. 파괴적 인간관계.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자기 부정. 나는 안 좋아. 근데 너는 좋아. 헌신 패턴. 그래서 이 유형들 네 가지 파악해 보시고요. 라켓 감정이랍니다. 라켓 하면 무슨 뭐가 떠올라요? 배드민턴 라켓이다. 그래서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칠 때도 막 속이죠. 막 세게 칠 때다가 안 치고 막 서브백 걸 때도 뒤에 숨기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켓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숨겨진 감정이에요. 숨겨진 감정. 숨겨진 감정이 문제라 이거예요. 이거를. 조작된 행동, 숨겨진 감정 이것들을 라켓 감정이다. 예를 들면 공부가 너무 싫어요. 공부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데 부모님이 공부 잘 되니?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라고 네 잘 돼요. 이게 숨겨진 마음이죠.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럼 혼날까 봐. 이런 감정이 라켓 감정이다. 그래서 이런 인정 자극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명교류, 진실로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감정, 부정적 자아 상태에서 긍정적 자아 상태로 전환해야 된다. 라켓 감정을 끄집어내서 숨겨진 마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류 분석의 제한점 세 가지 이것도 2차에 잘 나옵니다. 교류 분석은요. TA 주로 의학적 용어가 많기 때문에요.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또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실용성이 낮다.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가 합니다. 스트로크는 이런 이제 보통 이론들은요. 서로 다 연결돼서 나와요. 이거는 사회복지 1급에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스트로크 답이 교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담 이론을 알면 모든 영역의 자격증에서 다 써먹어요. 직업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모든 또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돼요. 텔레마케팅사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해보시면요, 이
감자 줄기 쫙 뽑으면 감자 막 올라오는 것처럼 한 대여섯 개 과목들은 또 다 이렇게 섭취가 되는 겁니다. 참 좋은 공부입니다. 스트로크는 뭐냐면요. 피부 접촉이에요. 스트로크, 접촉. 악수하고 허구하고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악수하고 외국 사람들은 막 볼에 막 뭐 키스하고 뭐 비비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트로크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기본 단위. 우리 처음에 만나면 인간 인식, 처음 만나면 악수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냐? 스트로크다. 이 스트로크는 어디서 나오냐? 교류 분석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류 분석 끝났고요. 이제 행동주의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이론.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됩니다. 행동주의의 문제점 뭐예요? 문제점 이상한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이해가 금방 잘 돼요. 재밌어요 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상한 행동의 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동주의 갑니다. 지금부터 행동주의에 듣느냐 문제는 재밌습니까? 막 보면 울렁증 나죠. 보이죠. 이게 행동. 이게 행동주의 문제점이에요. 첫째, 보여야 돼요. 관찰이 가능해야 된다. 관찰. 이게 행동주의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왜예요? 이거 틱 현상 왜요?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학습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나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상한 행동도 학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길들여진 거다.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이상한 행동은 또 학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이게 행동주의입니다.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련된 학습 경험들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험에 기초한 실험입니다. 실험. 귀납적 접근 방법. 귀납적 접근 방법은요.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4는 뭐고, 5는 뭐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다라고 해서 미괄식 결론을 도출하는 걸 귀납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실험실 설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험, 귀납적 접근 나오면 답이 뭐예요? 행동주의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기에 실험에 귀납적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행동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실험, 귀납적. 3번이에요. 다음 중 실험, 귀납적, 실험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주의다라고 보고요. 체계적 관찰이 가능해야 된다. 통계, 계량화, 결과의 반복, 다 실험을 통한 거죠. 행동주의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잠깐. 파블로프가 나왔고요. 스키너가 나왔어요. 2명 나오니까 헷갈려요. 왜? 공부하고 봤잖아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행동주의의 근원이 되는 학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1번이 파블로프, 2번이 스키너예요. 파블로프도 봤고 스키너도 봤는데 뭔가 이름은 공부 하나 많아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지만 원주는 누구다? 파블로프다. 답이 파블로프예요. 답 1번이에요. 자, 행동주의의 근원이 되는 학자는 누구이다? 파블로프다. 답 몇 번? 1번. 교수님, 진짜 1번이에요? 우리 모른다고 막 툭 던지는 거 아니에요? 1번이에요. 나오면 무조건 1번이에요. 안 나오면 안 나오고요. 파블로프, 행동주의 근원 학자 1번 파블로프다. 라고 보시고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먼저 큰 틀을 잡고 갈게요. 동물이 2마리 나와요. 하나는 개가 나오고요. 하나는 쥐가 나와요. 개가 있어요. 개. 그래서 파블로프가 실험한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 파블로프의 개 하면 또 무슨 만화가 나오네요. 파블로프 개. 파블로프 파트라시오의 개가 또 같이 또 연상이 돼요. 파트라시오. 가장 맛있는 떡, 팥이 들어있는 떡은 뭔지 아십니까? 파트라시오? 파트라시오. 그렇습니다. 자, 개가 있는데요. 먹이가 있단 말이에요. 먹이가 있고요. 여기는 먹이가 딱 보여주니까 개가 침을 질질질 흘려요. 먹이는 무조건 자극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자극. 먹이 자체가 무조건 준 거니까요. 근데
먹이를 보자마자 침을 질질질 흘리네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중고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걸었어요. 옵션을. 종소리를 땡땡땡 쳤네요. 종소리를. 옵션을 걸었죠. 이거 종소리를 땡땡땡 칠 때마다 먹이를 주고 침을 흘리고 훈련을 시켰더니 종소리만 땡땡땡 치더라도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 이거예요. 이 종소리는 뭐예요? 조건을 걸었죠. 이건 조건 자극이에요. 근데 종소리만 땡땡땡 쳐도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건 뭐예요? 조건 반응이에요. 이렇게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만들었다. 이게 누구예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보고요. 스키너는요. 쥐새끼예요. 쥐새끼. 여기 쥐를 이렇게 가둬 놓고 레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레버를. 그 다음에 쥐가 지나가다가 레버를 딱 밟았네요. 먹이가 툭 튀어올라오더라고요. 배고플 때마다 여기만 밟으면 먹이가 나오는구나라고 쥐가 행동을 이제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물, 어떤 강화물을 주면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구나. 여기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니까 자꾸 강화를 하면 먹이가 나오는구나. 이 강화. 이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어떤 상황을 조작해 놓고 강화물을 제공했더니 조작해서 강화가 일어나더라.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뒤에 또 예시가 나오겠지만 큰 틀 잡으면 스키너 하면 쥐새끼 조작적 조건 형성이고요. 파블로프의 개, 파트라슈의 개,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름만 여러분 알아도요. 이거 모든 영역에서 자격증 한 5개 다 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결 요약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행동주의는 학습 나오면 행동주의다. 수정이 가능하다. 변화될 수 있다. 사회학습의 원리, 강화나 모방이다. 그래서 사회학습의 원리에서 나중에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하는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는 누구예요? 반두라예요. 반두라가 주장한 건 뭐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관찰학습, 따라쟁이. 나도 교수님처럼 따라서 공부해야지. 따라쟁이, 모방, 관찰학습.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사회학습을 잘해지더라.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흡수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모방을 하자. 잘된 사람들을 모방하자. 벤치마킹, 관찰학습. 이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서 하고 벤치마킹하고 자신감 있어. 저렇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잘 돼. 자신감 뿜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이게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이 주요 개념이에요. 자기 효능감 뿜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뿜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생기면 반두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안 생기면 관두라. 이렇게 되겠죠.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절차 쭉 나와요. 기본 상식이죠. 이거는 그냥 목표 행동을 정의하고 측정한 다음에 적응 행동과 강화와 부정 행동을 적응 행동은 강화시키고 부정은 약화시킨 다음에 결과를 검증하고 일반화시킨다. 이런 맥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앞에서 크게 다 했습니다. 파블로프 나오고 개 나왔죠. 그래서 파블로프 나오고 개 나왔어요. 종소리 나오고요. 먹이를 주자.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런 실험을 했죠. 한 번 더 갈게요. 종소리에 옵션을 걸었고요. 먹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이 있다. 먹이는 무조건적 자극이고요. 침은 무조건적 반응이고요. 종소리는 조건 자극이고요. 종소리를 통해서 침을 흘리는 건 조건 반응이다.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용이다. 조작적 조건은 스키너 상자죠. 그래서 쥐새끼 먹이를 딱 눌렀더니 먹이가 나오더라. 강화물이 나오더라. 강화물이 나올 때마다 행동을 반복하더라. 이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강화, 초별 갑니다. 4가지 요소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포인트 정적은 더해진 거고요. 강화도 더해진 겁니다. 부적은 빼줘서 강화 더해진 거고요. 정적은 더해서 처벌 빼진 거고요. 빼줘서 빼진 겁니다. 이렇게 큰 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 청소를 하는 학생에게 과자를 준다. 청소를 했으니까 과자를 준다. 플러스 플러스. 발표자에게 보충 수업을 면제를 했다. 빼줬더니 학생 발표를 더 잘하더라. 그래서 플러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질 시험에서는 청소를 빼줬더니 숙제를 잘하더라. 빼줬더니 잘하더라. 이게 부적 강화다라고 보고요. 불쾌 자극을 장시간 컴퓨터를 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한 아이에게 매를 가해. 매를 가했더니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이게 정적 처벌. 또 방 청소를 소홀히 한 아이에게 컴퓨터를 못하게 했더라. 컴퓨터를 소홀히 했으니까 컴퓨터를 못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 계획 복잡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정리할게요. 4가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정 간격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고정 간격 강화라고도 합니다. 변동 간격 계획 강화 똑같습니다. 계획을 강화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간격이 나오면요. 간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간이에요. 시간.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횟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횟수가 나오면 비율이고요. 시간이 나오면 간격입니다. 일정한 시간, 이건 고정 간격이에요. 월급이죠. 일정한 시간, 15일 날 월급을 준다. 이 강화죠. 이 고정 간격. 변동 시간이에요. 시간에 주긴 주는데 어느 시간에 줄지 몰라요. 1분에 한 번씩 준다고 했는데 어느 시간에 줄지 몰라. 이건 이제 변동 간격이다. 비율은요. 1인당 100만 원의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고정 비율은. 100개 횟수를 채울 때마다 한 번에 성과급을 준다. 그래서 성과급 고정 비율. 근데 여기는 선별적 성과급 제도예요. 성과급을 주는데 언제 줄지는 몰라요. 이건 변동 비율 계획이다. 또는 카지노 슬롯 머신. 언제 터질지 몰라요. 복권 언제 맞출지 몰라요. 주식 언제 오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맨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강화를 다른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중독이에요. 중독. 가장 강화가 세다. 가장 중독이 세다. 이건 뭐예요? 변동 비율 계획이에요. 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장 강화가 센 것은 무엇입니까? 변동 비율 계획, 변동 비율 강화고요. 가장 강화가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정 간격 계획, 고정 간격 강화다. 다음 중 강화의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하면 요 순서가 올바른 거다. 3문제 풀어봤고요. 선별적 성과급은 변동 비율 계획이다. 4문제 풀어봤고요. 그냥 성과급은 고정 비율 계획이다 해서 기출문제 5문제 풀어봤습니다. 깔끔하죠?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행동주의는요. 내적과 외적이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은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불안이 생길 때마다 첫째, 근육 이완 훈련.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해서 불안이계 목록 작성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점점 올라가는 점층법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점점 내려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낮은 단계에서 해소되고 이게 해결되면 점점 높여가는 점층법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불안이계 목록 작성, 그 다음에 이 점점점 올라가서 불안이 둔감화되더라. 이게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입니다. 이 순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 근육 이완 훈련, 불안이계 목록 작성, 둔감화. 이 순서 외우시고요. 근육 이완 훈련은 체계적 둔감법 안에 있다.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의 하나다라고 보고요.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뭐예요? 인지, 대가리죠. 대가리로 따라서 하는 거니까 내적이다. 사고정지, 사고정지. 또는 불안 상태가 있다. 또는 억압된 상태가 있다. 나쁜 상태가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사고정지, 사고정지. 이것도 인지 대가리에서 하는 거죠. 내적이다. 인지적 재구조화. 인지 대가리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내적입니다. 스트레스 접종.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백신을 까는 겁니다. 스트레스 접종. 그래서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그냥 미리 예방하는 거 스트레스 접종. 요건 볼 거 없고요. 외적인 행동 변화. 이건 외적입니다. 외적인 거죠. 보이는 거죠.
상표제도 토큰법입니다. 상표제도 토큰법. 쉽게 말해 돈이에요, 돈. 돈 주면 잘한다. 이게 내적이죠. 외적이죠. 그래서 상표제도 토큰법, 뭐 어떤 돈을 줌으로써 내담자와 행동 계획을 체계해서 적응적 행동을 하면 돈을 주는 거. 이걸 토큰법이다. 모델링 따라서 하는 겁니다. 주장훈련,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것도 외적입니다. 불안을 역제지하고 방법으로 억제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도록 훈련시키면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제지하는 효과. 이것도 개별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을 역제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주장훈련이다. 이그젬플 예를 들면 시어머님이 며느라 이번 주 김장이다. 이번 주 와서 김장해야 돼. 어머님 이번 주 못 가요. 김장 못 해요. 저 직업상담사 국가고시 시험 봐야 돼요. 이런 말 하려면 떨리죠. 한 번이 어려워요. 떨리고요. 근데 큰 맘 먹고 어머님 이번 주 못 가요. 제가 다음에 내년에는 김장 꼭 잘해야 될 테니까 이번 주는 저 못 갑니다. 국가고시 직업생활 시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불안을 역제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 거. 예, 주장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또 주장훈련하면서 또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요. 행동계약, 정해진 시간 내에 각자가 해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정해서 행동하는 거. 혐오치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제거될 때까지 고통스러운 자극을 가하는 거. 예를 들면 혐오치료인 거죠. 신랑이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요. 담배를 끊는 다음에 또 피고 있네. 퇴근했는데 냄새를 맡으면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럴 때 전기 충격기로 치지는 거죠. 담배 폈는데 냄새 나네. 지직 할 때 담배 전기 충격기 치료하는 거 혐오치료. 자기관리 프로그램, 자기관리 잘하는 겁니다. 자기 감찰. 이거는 개별적으로 나올 때 됐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적 분석을 위해서 문제 행동 관련된 선행 요인과 결과 간의 문제 행동과 선행 요인과 결과 간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 요건과 결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자기 감찰. 자기 스스로 감찰한다라고 보고요. 바이오 피드백. 이건 헬스클럽처럼 근육 긴장도, 심박수, 혈압, 체온 이런 거 나오면 바이오 피드백이다라고 하고요. 역할 연기, 역할 바꿔서 수행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행동 변화와 외적. 그래서 내적은 체계적 둔감법, 사고중지, 근육위안법, 정서적 심상법, 정서 이건 다 내적이고요. 나머지들은 외적이다. 그래서 인지, 스트레스 접종, 인체고자 이건 내적이고 나머지는 외적이다. 이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사고정지, 근육위원, 정서적 심상법, 인지적 모델링, 스트레스. 인지 나오면 내적이에요. 사고도 인지죠. 내적입니다. 이것도 이체에 잘 나옵니다.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 체계적 둔감법,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체계적 둔감법, 불안 감소 기법. 주장훈련도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홍수법.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 확 터뜨리는 거. 이것도 불안 감소 기법. 역조건 형성, 금지적 조건 형성. 금지적 조건 형성도 개별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추가적인 강화 없이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불안 반응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거 있죠? 번지점프. 고공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려 하는데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끝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매달리세요. 뛰어내려. 무서워요. 뛰어내려. 1시간 동안 있으면 이제 점점점 무서움이 덜해지고 어차피 뛰어내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금지적 조건 형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불안 감소 기법이고요. 학습 촉진 기법이 있습니다. 이 학습 촉진 기법은 세 가지 딱 떨어져요.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강대리 변별, 강대리가 변별했다. 강화를 줌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 대리학습, 사회적 모방학습,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면서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 변별학습,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변별하면서 좋은 것을 배워가는 거 변별학습. 강대리 변별은 이건 학습 촉진 기법이고요. 나머지는 불안 감소 기법이다. 비교할 수 있고요. 노출 치료법의 세 가지. 실제적 노출, 실제적으로
공포 자극에 노출하는 방법, 점진적 노출, 점점점 수위를 높이는 거, 심상적 노출, 마음속에서 상상하면서 공포 자극을 상상하게 하는 거, 홍수법 확 터뜨리는 거. 그래서 노출 치료법 4가지가 있다. 행동주의의 직업 상담의 모형 쭉쭉쭉 보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진로 선택의 문제 유형,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우유 불단형이 있습니다. 우유 불단형, 정보 부족. 정보가 부족해서 진로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행동을 못해요. 정보가 부족한 원인이다 하면 답이 우유 불단형입니다. 그 다음에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무기력해. 무력감, 무기력 때문에 진로, 직업 선택을 못한다. 이건 무결단형이다. 그래서 무결단형은 무력감, 정보 부족이 원인인 건 우유부단형. 그래서 이 2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동주의 또 방대한 양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상담하고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하실 겁니다. 문제 제가 다 찍어드렸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인지정서행동 RMBT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